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방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여야 대표 간에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네. 정의당, 열린민주당, 네, 그래서 맞습니다. 5당 대표가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 형식이었고요. 예. 이 미국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5당, 여당은 하나니까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왔고 제1야당, 이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그렇죠. 원내대표면서 권한대행. 그렇죠. 예. 누가 당대표가 될까 이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여영국 대표,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로 참석을 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까지 5당이 모였습니다. 예.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사실 대통령이 설명할 게 상당히 많은데 네네. 큰 틀에서 보면은 잘못해 갖고 왔다라고 야당에서 이렇게 뭔가 비판하고 비난할 만한 것들은 그렇게 띄진 않습니다. 백신 스와프 왜 못했냐 이게 네, 아마 거의 네. 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스와프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의제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죠. 백신 스와프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한미 백신 파트너십으로 예. 사실은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거고 백신 1,000만 명분을 이번에 꿔주면 예. 우리가 남으면 나중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스와프는 이게 통화 스와프잖아요. 예. 빌려오고 갚는 개념인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수억 회분의 이 백신, 그것도 mRNA 백신을 예. 코리아가 생산을 해서 직접 보급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모더나가 위탁 생산으로 시작을 하지만 한국보건연구원하고 mRNA 백신에 대한 공동 개발까지 하기로 예. MOU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포괄적인 내용이긴 해요. 근데 김기현 이제 이 대표 권한대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언제 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까라고 조급하게 물어본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답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확답을 좀 네, 달라. 그것도 야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은 훈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방미 성과를 충분히 설명했는데 의제가 많은 만큼 정말 이 국회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야당 대표들은 오늘은 각각 준비해 온 그렇죠.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것들에 대해서 좀 직설화법으로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보수 야당이 항상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또 동맹이 강화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네. 잘 됐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그렇죠. 없으니까 1년 3개월 만에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갖고 있던 것들 다 털어놓는데 이제 부동산 털어놓고 네. 그런 쪽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신문지상으로 보면 상당히 격렬한 자리였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이 서민들의 민생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옥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그랬어요. 어허, 예. 자, 그런데 하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아주 나쁜 건 아니고 대통령은 또 경청하는 자세였고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는 이게 늘 주장해 오던 것이지만 예.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정례화해야 한다. 이게 취임 초기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모이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야당도 할 얘기하고 대통령은 또 그걸 경청하는 것이죠.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5당 대표 모였지 않습니까? 1년 후가 되면 정권이 바뀝니다. 예. 네, 그때 이제 대선이 지난 그렇죠. 시간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석 달마다 모이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치를 좀 신뢰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호소를 오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내년 대선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네.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을 겪으면서 마지막 국정 동력을 어떻게 살려서 임기를 잘 끝낼 것인가에 그렇죠. 관심이 모아졌는데 네. 미국 갔다 온 다음에 40%를 넘긴 네네.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당의 바람이라면 예.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지금 레임덕이 왔어야 하는 시점이 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나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부정평가가 계속 올라가고 긍정평가가 계속 떨어져서 콘크리트라고 얘기했던 40%대가 무너졌었고요. 예. 30%대를 계속 횡보하고 있었는데 조사 기관에 따라서 20% 후반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20%대 지지율이면 이제 임기 후반의 국정 유지는 어려울 수 있다. 야당이 아마 좀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예. 꽤 괜찮았고요. 대중들에게는 이게 좀 덜 체감되지만 외교 전문가들이 더
굉장히 잘 나왔다,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대북 관계 같은 것은 우리 쪽의 입장을 미국이 거의 완전히 따라왔다. 인권 문제 정도가 들어간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좋다 보니 결국은 여론도 조금 40% 위로 반등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작 오늘 뜨거운 것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경국 기자의 리포트를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 수임을 두고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차관 재직 당시 보고를 받고도 사건을 맡은 건 공직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 후보자는 피의자를 변호하지는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일체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 취업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의혹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8개월간 변호사로 일하며 자문료 2억 원가량을 받은 데 대해서는 몸을 낮췄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국민의힘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아 발탁된 거 아니냐고 추궁했고, 굉장히 아마 정권에서 요청하는 일을 충실히 잘 수행했다. 민주당은 고위직을 맡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립성을 의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받아쳤습니다. 뭉개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의 독립성이 위험되는 후보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격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고 검찰개혁과 싸운 거예요.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검찰 장악, 검찰 해체, 인사권 전행 이런 것들을 결연한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분.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 완성을 최우선으로 꼽으면서도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렇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쟁점 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두고도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점을 추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긴급 출국이 불법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죠? 지금 재판 그다음에 수사 진행 중이고 저도 수사 대상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 사건은 국민의 의혹이 너무나 컸던 사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오히려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에 이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부터 저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없도록.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조사와 감찰을 지시했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향해 휴대전화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하며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기도 했죠.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실까요?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인입니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그 프라이버시나 명예권이 일정 부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판례로도 그동안에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공소장 유출 논란과 관련해 평소 검찰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뉴스가 있는 저녁에 피의 사실 공표 행위는 범죄라며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데도 일부 검사들이 실적과 승진 등을 노리고 언론과 유착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김오수 후보자의 이제 개인적인 이제 문제 네.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보니까 전관 예우에 대한 논란이 네,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상당히 억울한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렇습니다. 이걸 왜 수임을 한 거냐 그런데 수임은 했지만 나는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네네. 접촉을 안 했다. 이제 이런 답변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 이름은 올렸지만 예.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였고요.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해당 변호인들을 변론하는 데 참여하진 않았다. 네. 어찌 보면 뭐 측면, 후면 지원을 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예. 고액의 어쨌든 이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인정한 대목은 있어요. 여당의 청문위원들도 이건 좀 부적절한 대목은 분명히 있다.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서 송구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신이 공직자로 있었을 때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서 또 변호사로 이제 전직을 해서 예. 그 부분을 자신이 변론하는데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위법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자체가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쟁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문회 결과 네. 한번 여야 의원들의 입장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따져볼 문제이고 이게 오전에는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만 예. 오후 들어서는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 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의혹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연루돼서 심지어는 검사 한 명은 기소돼 있고 네. 이규영 검사죠. 그리고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피의자가 된 상황인데 그렇죠. 피고인이 이제 됩니다. 기소됐으니까.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김오수 당시 전 차관도 개입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후에는 사실은 쟁점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 버려서 예. 이건 정권과 검찰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로 비화가 돼 있고요. 여기서 정치적 편향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여야 의원들의 질문의 시각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오수 후보자는 답을 하느라고 예. 지금 진땀을 빼고 있죠, 아직도. 네. 아무튼 뭐 상당히 이제 답변이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피의자로 기소돼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참 네.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수사 중 재판 중인 수사 사건이라 대상자니까 뭐 이런 부적절하다. 얘기고. 예. 예. 자, 그런데 아마 야당 의원들이 제일 지적하고 싶었던 건 정치적 편향이었겠죠. 네, 네. 청와대 예스맨 하지 말고 제대로 검찰총장 노릇해야 된다.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보죠. 네, 들어보죠. 예. 후보자가 승진하고 검찰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에 이렇게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을 했고요. 검사장 승진 다 바라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신세진 게 아니고 네. 만약에 승진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정부 거고 요직을 맡았어도 이전 정부였다. 이 네,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모든 관료들은요. 예. 지금 김오수 후보자뿐 아니라 모든 관료, 차관을 거쳐서 장관이 되는 관료 출신들은 모두 다 행시, 외시, 뭐 사시를 패스하고 나면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다 모든 정권을 거칩니다. 예, 4년마다 바뀌는 예, 뭐 다 80년대 거쳐야 사회생활을 시작했건 90년대에 시작했건 사실은 여야 보수진보 모든 정권을 다 거쳤는데 현장직이던 초기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물어보진 않죠. 예.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고위 간부가 된 이후에는 사실은 정권에 줄서기를 하느냐,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느냐, 특정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해서 뭐 좀 승진을 빠르게 하거나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치 싸움이 있는 게 정설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도 잘 나갔고 지금 정권에서도 잘 나갔고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능력을 인정받은 거지 이게 정치적인 줄타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은 뭐 충분히 이제 의심을 하겠습니다만 과거엔 그랬다 하더라도 이번 정부 들어와선 유독 더
사실은 정권을 챙긴 것 아니냐. 아까 네.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나옵니다. 과연 이제 근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았는가 하는 것은 또 물음표가 남는 것이 검찰이 원하는 모든 수사는 거의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만약 잘 막았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잘 못 막은 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천 의원 모습이 네. 나왔는데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문제입니다. 네. 아니 지금 엄청난 사건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니까 공인이니까 네. 그건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빨리 그렇습니다. 열어봐야 진행원라고 하는데 이제 진해원 검사는 아니 공소장을 네. 절차도 네. 없이 열어보는 게 어떻게 그게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거냐? 이건 범죄행위다. 이제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 기소된 직후에 공소장이 특정 언론으로 유출이 됐어요. 예. 검찰 내 누군가에 의해서. 이 누군가가 수사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색출하라는 게 이제 박범계 장관의 지시인 거고요. 예. 그리고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소 후에 공소장이 유출됐기 때문에 진 검사가 얘기하듯이 법률상 피의 사실 공표는 아니다. 예. 이거는 기소 전에 유출돼야 되거든요. 범죄로 딱 예.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 하지만 법무부 훈령에는 분명히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어도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라는 법조계의 중론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걸 공수처가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혐의는 뭐냐 하면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다. 예. 근데 이게 피의 사실 공포가 아니고 이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수사팀이 검찰 조직 내에 공보 라인을 통해서 공소장을 오히려 언론에 공개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예. 근데 문제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열람을 하고 전자기록을 16자리 공소장을 12장으로 편집을 해서 언론에 흘렸다면 이건 고의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법률상 이게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것인가 예. 하는 부분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그건 뭐 또 법적인 다툼이 있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